안녕하세요. HDEC 이니비터의 합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화학과 장예지입니다. 본격적인 HDEC 이니비터의 소개에 앞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암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암이란 그림과 같이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끊임없이 분열한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여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곤 합니다. 이러한 암을 치료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케모테라피라는 화학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암세포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여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방법으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수많은 부작용들이 존재합니다. 투여된 약물이 암세포만을 100% 정확하게 선택하여 죽일 수 없으므로 건강한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 탈모, 면역력 저하, 무생식, 내성 등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요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모테라피 대신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란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발현 조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DNA의 메티라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키는 효소들 중 하나가 바로 발표의 주제인 HDEC입니다. HDEC이란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의 약자로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 그룹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효소입니다. HDEC의 종류는 클래스 1, 2, 3, 4로 크게 4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클래스 2는 2A, 2B로 다시 한번 나누어집니다. 이들 중 1, 2, 4는 징크 디펜던트한 효소이고 클래스 3는 NAD 디펜던트한 효소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 히스톤과 DNA가 풀려있는 릴렉스트 크로마틴은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베이션한 상태입니다. 이때 HDEC로 인해 히스톤이 디아세틸레이션 되면 히스톤 꼬리의 양전하를 증가시켜 음전하를 띠는 DNA와의 결합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따라서 유전자 전사가 어려운 응축된 염색질의 형태가 됩니다. 이 HDEC 효소를 억제하여 유전자가 전사 가능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합성하고자 하는 HDEC 이니비터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암은 주로 암의 발생을 촉진하는 변이를 가진 유전자인 온코진과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튜머 서프레서 진의 유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유전자들의 히스톤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HDEC과 HDEC 이니비터는 암의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실제로 암에서의 에피제네틱 변화는 특히 HDEC의 증가된 발현으로 인해 발견됩니다. HDEC의 이상 조절은 대부분 종양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HDEC 이니비터가 개발되었고 현재 치료제로 쓰이는 중입니다. 초기에는 HDEC 이니비터가 암의 치료제로서만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암 이외에도 신경염증과 관련된 질병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예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HDEC2가 암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염증 질병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IC50 값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암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HDEC 이니비터가 스틴이라는 경로를 조절하여 뇌졸중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스팅이란 염증 사이토카인인 타입 1 인터페론을 생성시키는 엔도플라즈믹 프로테인으로 그림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CGAS와 스팅의 패스웨이를 통해 타입 1 인터페론 및 기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스팅 패스웨이를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에는 외부 뉴클레이क 액시드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병원체 유래의 DNA나 바이러스로부터 파생된 DNA 등의 내부적인 자체 DNA가
세포질의 DNA 센서인 사이클릭 GMP-AMP 신테이즈, 줄여서 cGAS에 의해 감지됩니다. 이것이 DNA를 감지하면 두 번째 메신저인 cGAMP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신호전달 어댑터인 스팅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항바이러스 타입 1 인터페론의 발현을 유도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팅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면역 치료법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HDAC3의 이니비션은 마이크로글리아의 cGAS 스팅 경로를 조절하여 뇌 손상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뇌 조직의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질병인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질병의 회복에 HDAC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마이크로글리아에서 HDAC3가 P65에 의존적으로 cGAS의 발현을 전사적으로 조절하여 스팅 경로를 통해 항바이러스 타입 1 인터페론의 발현을 유도합니다. 인터페론은 이를 분비하는 동일한 세포와 그 주변 세포에 결합하여 감염된 세포와 그 주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신경염증과 조직 손상을 감소시켜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HDAC3처럼 다른 HDAC과 HDAC 이니비터들도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HDAC 이니비터들을 합성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희 실험실 선행 논문에서는 MC1968이라는 셀렉티브 클래스 2A 이니비터를 모방하여 여러 라이브러리를 합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뇌의 마이크로글리아의 액티베이션을 높이는 MJK004를 합성해냈습니다. 이것의 구조를 기반으로 조금씩 변형시킨 여러 라이브러리 합성을 계획했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세 가지 포메이션이 그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시리즈를 기반으로 여러 HDAC 이니비터들을 합성하여 그것들의 바이오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스팅 리간드인 cGAMP와 합성한 화합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cGAMP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컴파운드 20이 다른 화합물들과는 달리 cGAMP와 특히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스팅 패스웨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주어진 실험 조건 하에서 세포가 생존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실험 조건 자체는 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통해 컴파운드 20이 용량 의존적이며 스팅 의존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량에 비례하게 그 효과가 높아지다가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세포 독성을 나타내며 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팅 낙아웃 조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스팅 신호 경로에 의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이오 실험 데이터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조의 컴파운드 20이 스팅 패스웨이를 조절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리즈의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컴파운드 20과 같은 구조를 가진 시리즈 2의 라이브러리를 더욱 확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시리즈 2의 경우 N메틸 피롤의 4번 탄소 위치에 캡 그룹이 달려있고 그 옆으로 링커와 징크 바인딩 그룹이 순서대로 연결된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은 2번 시리즈 컴파운드의 합성 방법입니다. 피롤의 4번 탄소 위치에 브로미네이션을 하고 아릴 브로마이드 그룹을 여러 보로닉 엑시드와 커플링합니다. 다음으로 피롤의 2번 탄소 위치에 징크 바인딩 그룹인 하이드록사미 엑시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알데하이드를 에틸 아크릴레이트 구조로 바꾸어주고 이 에스터 컴파운드를 하이드롤라이징하면 카복실릭 엑시드 형태가 됩니다. 이 엑시드를 활성화시킨 뒤 NH2OTHP와 반응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THP 이설을 디프로텍션하면 하이드록사미 엑시드 형태인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합성하고자 계획한 라이브러리의 일부입니다. 왼쪽의 두 가지 컴파운드는 선행 논문의 컴파운드 20과 비교하여 같은 캡 그룹을 사용하지만 다이메틸 아미노기의 위치를 바꾼 컴파운드들이고, 오른쪽의 것들은 같은 4번 위치에 다양한 캡 그룹을 붙임으로써 합성할 수 있는 컴파운드들입니다. 최대한 많은 컴파운드를 합성하여 스팅 패스웨이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HDAC 이니비터를 찾아내는 것이 제 실험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